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간병비를 모으는 아름다운 풍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지극한 효심이 자칫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부모님의 간병비가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사랑의 표현인 이 행위가 법의 잣대 아래서 뜻밖의 부담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 부모님께 혹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가족을 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복잡한 법적 현실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부터 함께 그려볼까요?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죠. 자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쾌유를 빌고 무엇보다 힘든 투병 과정에서 발생할 간병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각자의 삶도 녹록지 않지만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부모님인데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야지라며 한 목소리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누구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고 누구는 비상금을 모아 부모님 계좌로 조심스럽게 송금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직접 현금을 모아 부모님께 전달하며 아프지 마시고 얼른 나으세요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이 모든 행위는 오직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효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자식들의 효심이 예상치 못한 법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의 핵심에는 바로 증여라는 법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족 간에 오가는 금전거래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즉,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물론 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의 식비나 기본적인 생활비, 소액의 용돈 등을 드릴 때마다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간병비는 과연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주에 온전히 포함될까요? 유감스럽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법은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금전 지원을 일률적으로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부모님의 다른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자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생활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 목돈을 한꺼번에 드리거나 그 돈이 간병비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히 생활비 지원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간병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에 필요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돈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자녀가 직접 병원이나 요양원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 후 부모님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순수한 효심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재산 증식의 성격을 띠는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세법 체계에 얽힌 조항들, 그리고 세무서의 엄정한 판단 기준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자칫 세금 폭탄이라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위에 세금 도장이 쾅 찍히는 상상을 해보면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 아닐까요? 이처럼 법의 잣대는 우리의 아름다운 효심마저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간병비가 때로는 예기치 않게 증여세라는 법적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순수한 효심이 왜 법의 잣대 아래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셈법을 깊이 들여다봤죠. 그렇다면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면서도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혜로운 해법들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평안하게 지켜드리고 동시에 가족의 재정적 안정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녀가 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받거나 요양원 계약서에 자녀가 비용 지불자로 명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명확하다면 이는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제공받는 유료 또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직접 지불하듯이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녀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물론 모든 지출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 정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법은 가족 간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특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역시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무턱대고 지원하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하거나 간병비를 포함한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장기간 지원해야 할 때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단순히 드리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과 함께 이자를 설정하며 실제 돈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 계약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기록은 물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계약만으로는 세무당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한 서류 작업과 실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큰 금액일수록 이처럼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가족 간에도 명확한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처럼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족 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전 논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한 효심이지만 그 효심이 법적인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미리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부모님의 노후와 간병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쩌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재정 관련 대화를 나누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효심은 순수하지만 현실의 법은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결국 선한 의도만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완성하고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간병비가 효심의 발로가 아닌 증여라는 오해를 사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간병비라는 명목 자체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 아닐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효도가 자칫 가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우리는 법적 지식을 갖추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